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배수연 원장입니다. 요즘 안면 홍조로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증상과 마음까지 헤아려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는 증상 인지 전후로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증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홍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신데 얼굴이 많이 빨개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정 홍조도 있으시고 온도 홍조도 있으시고, 증상은 처음에 중학교 때 발표할 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발표할 때라든지 당황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재발해서 불편하다 고 하셨고, 본인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이지 않은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더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검사나 피부 장벽 검사 등 다른 검사를 받지는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홍조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좀 두껍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화장을 두껍게 하면 오히려 더 이제 피부 트러블이 좀 늘어나고 홍조도 좀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 홍조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입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정신과 선생님께 이제 물어보니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홍조가 생기려고 할 때 호흡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면 홍조의 가장 흔한 형태로 주사 혹은 장미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피부 면역 혹은 피부 신경혈관, 피부 장벽 등에 이제 문제가 있어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고 언제든지 외부 자극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연에서 자율신경계 검사라든지 피부 장벽 검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율신경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큰 질환이 있는 경우,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복통 설사가 있는 칼시노이드 증후군이 있다든지,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피부 장벽 검사 또한 아토피 피부염처럼 피부 장벽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일반적인 안면 홍조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홍조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든지, 부진 농포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전보다 모세혈관이 너무 도드라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로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나 농포 같은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생 계열의 미노사이클린이라든지 독시사이클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혈관 수축 기능이 있는 미르바소라든지 알파간 P 같은 제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부진 농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수란트라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혈관 레이저가 있는데, 주사를 비롯한 안면 홍조 치료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레이저로서 V빔 퍼펙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쪽에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혈관들을 좀 줄여줌으로써 주사라고 하는 질환을 본질적으로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하게 되면 멍이나 붓기가 하루 이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젠틀맥스나 클라리티, 악센토아 같은 1064 나노미터를 활용한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홍조나 모세혈관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E+라고 하는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의 재생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개선을 시킬 수 있고, 또 LDM이라고 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증상들을 개선시킵니다. 다음으로 주사 치료, 보톡스라든지 리쥬란, 엑소존 같은 것을 피부에다 직접 주입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홍조 치료는 레이저 치료가 다가 아닙니다. 안면 홍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발 또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좀 지켜줌으로써 다시 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조를 악화 또는 유발시키는 요인을 찾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매운 음식, 뜨거운 음료, 과격한 운동,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이용이 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주사 환자들이 공통된
일치된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자외선을 잘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주사 질환에 있어서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챙긴 모자, 왕잠자리,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선크림을 활용할 때는 UVA와 UVB 자외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징크옥사이드라든지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무이자차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찬바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자국 또한 주사를 유발하는 큰 요인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마스크를 쓴다든지 스카프 같은 걸 활용해 줌으로써 찬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주사 질환은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에 치료하는 혈관 확장제들이 얼굴에 있는 혈관들도 확장을 시켜서 주사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새로운 약제를 투약하고 증상이 악화됐다고 하면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다시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조 관리에 있어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세안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클렌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클렌저를 도포할 때는 피부에 이렇게 살살살 손끝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할 때는 미온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중 세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의 주요 성분으로서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분기가 많거나 무거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성분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분 구성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성분이면서 알코올이라든지 향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공을 잘 막는 성분으로 라놀린이라든지 해조 추출물, 밍크오일, 코코넛 오일, 이소프로필 마이리스테이트나 올레스3, 라올레스4 같은 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를 민감하게 하는 성분으로서 글리콜릭산이라든지 락틱산, 멘톨,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같은 성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항염 기능이 있는 성분으로서는 알로에베라, 알란토인, 녹차, 감초 추출물, 베타글루칸, 오트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팔 안쪽 위쪽 부분, 살이 얇은 부위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해보고 특별한 자극감이 없다면 얼굴 전체에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발랐을 때 좀 빨개지거나 따끔거리는 자극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면 홍조 치료,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그리고 완치에 가깝게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다 보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집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필요할 때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